안녕하세요. 도로주행 채점 항목과 채점 기준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로 변경에 있어서 진로 변경 시 안전미 확인,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고개를 돌리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백밀러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고개를 좌우, 그러니까 차선 변경을 하려는 그쪽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10점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굉장히 감점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꼭 신경을 써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점수가 10점이기 때문에 차선 변경할 때 그리고 좌우회전 때 유턴도 포함되고 또 차로 변경 포함됩니다. 자, 두 번째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이제 신호에 관한 겁니다. 깜빡이를 안 켰을 때 7점, 그리고 늦게 켰을 때 7점, 진로 변경 30m 전비 신호 7점, 그리고 진로 변경 신호 미유지, 차선 변경이 끝나지 않았는데 깜빡이가 빨리 미리 꺼지는 경우 그때 감점을 줍니다. 그리고 진로 변경 신호 미중지, 차선 변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켜고 가는 경우에 감점을 줍니다. 차선 변경이 끝나면 바로 깜빡이를 끄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항목이 저희 학원에서 도로주행 불합격 사유의 한 절반 이상은 이것 때문에 떨어집니다. 깜빡이 굉장히 신경 써서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진로 변경 과다. 그 차선 변경을 할 때 그 차선을 2차로 이상을 그냥 연속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채점을 합니다. 3코스, 우리 학원에서는 3코스에서 출발했을 때 그냥 2차로 진입하고 1차로까지 그냥 한 번에 쭉 가버리는 경우에 이때 이제 감점을 줍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차선 변경은 한 차로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 진로 변경입니다. 진로 변경 금지 장소는 뭐 횡단보도, 그리고 교차로, 유턴할 수 있는 구간을 지나서 중앙선 쪽, 거기에서 이제 유턴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금지 장소잖아요. 거기에서 유턴을 하게 되면 감점을 줍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진로 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 진로 변경을 하거나 차량이 중앙선을 밟거나 넘어간 상태에서 유턴을 하는 경우 채점합니다. 그러니까 유턴 지점인데 유턴 지점 전에 하거나 지나서 하거나 그랬을 때 감점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백색 실선,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 위라든지 다리 위에서 차선 변경을 하게 되면 그것도 감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진로 변경 미숙. 진로 변경 미숙은 그 뒤에 차가 오고 있는데 그냥 무리해서 그냥 켜고 막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뒷차가 갑자기 차가 들어오니까 우리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실격 처리할 수도 있어요. 급하게 들어가서 차랑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 진로 변경 너무 급하게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시기를 놓쳐서 진로 변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감점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이런 경우가 생길 때마다 감점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행 위반입니다. 교차로 통행, 통행 등에서 서행 위반. 서행 위반은 이것도 감점이 많이 되는 편이에요. 좌회전, 우회전 시에 속도를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차로 진입할 때 우리 회전 교차로도 있죠. 거기도 속도 안 줄이고 빨리 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된 서행 장소,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들어가려는 경우에 도로의 모퉁이 부근, 커브길, 모퉁이 부근, 오르막길,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 이런 경우에는 좀 속도를 줄여야겠죠.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주로 좌회전, 우회전 그리고 이제 회전 교차로 진입할 때 그때 속도를 안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감점이 됩니다. 10점입니다. 다음은 일시정지 위반입니다. 일시정지 위반은 10점입니다. 점수가 꽤 큽니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입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4군데를 일시정지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할 거예요. 강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일시정지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차로 진입 통행 위반.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그리고 좌회전할 때는 미리 중앙선에 따라서 이제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서행하는 경우인데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그 3코스 우회전할 때 그쪽에서 이제 우측으로 미리 붙여주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우회전 해야 되는데 1차로 타가지고 거기서 막 우회전 하려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감점을 줍니다. 자, 그 다음 신호차 방해입니다.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하려고 손이나 방향 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에 채점하는데 저희 학원에서는 거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꼬리물기입니다. 아시죠? 교차로에서 이제 신호 파란불인데 보니까 차가 많아요. 내가 진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야죠. 근데 이제 빨리 가고 싶어서 계속 그 차를 따라서 계속 진입하는 경우에 저희는 시골이라 저희 학원 시험장에서는 거짓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신호 없는 교차로 양보 불이행입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선 진입차가 우선이고 우측차가 우선이고 넓은 도로차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순위를 지키지 않고 방해했을 때 감점을 줍니다. 자, 다음은 횡단보도 직접 일시정지 위반입니다. 10점입니다. 점수 큽니다. 횡단보도 예고 표시 그 앞에서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횡단보도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하여 앞 범퍼가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 10점 감점을 줍니다. 횡단보도 침범하시면 안 돼요.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호등 앞에서 횡단보도 침범해서 멈추면 10점 감점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행 종료입니다. 종료 주차 브레이크 미작동. 이것은 시험 종료 후에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지 않는 경우에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엔진 미정지. 시동 끄지 않으면 감점되고요. 그 다음 종료 주차 확인 미작동은 일종은 시동을 끈 후에 1단을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 오토는 P, 파킹 위치에다가 기어를 넣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안 온 경우에 감점이 됩니다. 자, 다음은 자동 실격입니다. 3회 연속 20초 내 미출발, 3회 엔진 정지, 3회 급브레이크, 3회 급조작 급출발, 지정 속도 위반, 10km가 초과됐을 때 실격이 됩니다. 보호구역에서 지정 속도 위반 똑같겠죠? 그리고 좌석 안전띠
자, 안전벨트를 안 맸는 경우에 맸는데 중간에 풀려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찰칵 소리가 나는지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수동 실격 사유입니다. 자, 첫 번째, 현저한 운전 능력 부족. 그냥 검정원이 봤을 때 너무 위험하게 운전을 하면 그냥 실격 처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시험 종료합니다. 교통사고 위험, 교통사고 야기.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운전자의 실수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실격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교통사고에 위험이 있어서 검정원이 핸들을 잡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것은 실격 처리가 됩니다. 시험관 지시 통제의 불응. 자, 음주, 과로, 마약, 대마 등 약물의 영향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또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에 실격 처리를 하는데 뭐 시험 보는데 휴대전화 받을 사람은 없지요? 없는데 있다면 기꺼이 실격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 핸드폰은 꼭 무음으로 진동으로 하고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꼭 시험 보는데 핸드폰이 울려가지고 이렇게 방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날 술을 많이 마셔서 술이 덜 깬 상태라면 시험을 보러 오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제 숨기고 시험을 응시했는데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실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신호 지시 위반입니다. 신호 위반은 바로 실격입니다. 횡단보도 신호 앞에 이제 뭐 신호등 잘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호등이 고장 났을 때 이제 지시 위반은 신호등이 고장 났을 때 경찰들이 수신호를 하겠죠. 그런 경우에 수신호를 잘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진행을 했을 때 실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보행자 보호 위반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앞에 서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보행자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면 안 됩니다. 실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가 아니어도 일반 도로에서도 이렇게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천천히 가면 속도를 줄여주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무시하고 가시면 실격 처리합니다. 다음은 중앙선 침범입니다. 중앙선은 물리게 되면 그냥 바로 실격 처리를 하니까 너무 중앙선 쪽으로 붙여서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물리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 자동차 진로 미양보입니다. 뭐 대표적인 긴급 자동차는 소방차하고 앰뷸런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가 올 때는 속도를 줄이든지 옆으로 오른쪽으로 좀 붙여서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위반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특별하게 보호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한다든지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실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도로주행 채점 항목과 채점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도로주행 연습 시 강사님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주행은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감점 점수는 5점, 7점, 10점 이렇게 있는데 7점 3개, 10점 하나 이렇게 4가지만 감점이 돼도 바로 불합격 점수가 됩니다. 도로주행 교육 시간이 6시간밖에 아닙니다. 예전에는 15시간이어서 일주일 동안 연습하고 시험을 봤었는데 지금은 6시간입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길을 익히고 또 감점 그런 부분들을 다 숙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시 교통 상황에 따라서 설명이 잘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세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들으시고 또 도로주행 코스 나와 있는 영상을 보면서 길을 잘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도로주행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